인공지능이요? 성인물, 성인 인증. 가짜 뉴스. 프라이버시 프로텍트의 결정판입니다. 개인정보. 사진 합성, 포토리얼리즘. 이게 디지털 트윈하고는 하여튼 다르지만 하여튼 연상. 네, 디지털 티. 입너링. 위조. 딥페이크가 더 발전하면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꿈이냐 생시냐. 모든 오감, 모든 채널별로 그 시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넘기면 되거든요. 인간의 그 구분하는 능력을 넘어서니까 문제지 이제. 사실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도 내가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데 누가 판단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크에 대한 판정을 누가 하는가? 영화 시각특수 효과, 버추얼 프로덕션, 페이스 기술. 할리우드 배우들의 몰락. 할리우드 배우들만 상당수가 실직을 할 거야 아마. 디지털 비유. 이모션 캡처. 아바타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그 캡처를 해서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카메라 여러 대 가지고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쫙 그걸 모아가지고 영화할 때 합성을 하는 기술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은 원하는 만큼만 움직여주잖아요. 신기하게. 어떤 새로운 산업이 하나 뭐 나오지 않을까요? 버티컬 마켓으로 해가지고 전에 없던 시장들이. 디지털 에이징이요. 배우들의 젊은 시절의 얼굴을 그대로 배역을 쓰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게 이게 바로 그거는 이제 영화의 기술이거든요. 할리우드 영화 기술 중에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그 연기자의 나이보다 훨씬 젊거나 더 늙거나 이런 것들을 기술로서 인공지능으로. 저작권법에 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저작권 유예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데이터요. 출산권, 3월이요. 포르노 사업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보이스 피싱. 비주얼 피싱 되겠네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연인들이 통화하는 사이에 그 나타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영상이 떴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완전히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딥페이크, 사칭, 가짜 뉴스. 얼굴을 뭐 친구처럼 해서 사기를 한다든지 송금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특정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된단 말이에요. 기술은 더 발전하고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로 영상만 합성해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서비스하는 것들은 페이크를 방지하는 거죠. 페이크가 얼굴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다 바꾸지 말지는 같은데요. 우리나라 베트남의 법에서는 7년인가 7년. 거기다가 한 10을 곱해야 될 것 같은데 70년을 못하게. 딥페이크가 사람 눈으로 제일 구분하기 이제 힘들어져서 딥페이크 디텍션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합성 기술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영상 합성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되죠. 영상 합성에서도 하이퍼 리얼리즘, 그러니까 지금 포토 리얼리즘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예전처럼 뭐 모션 캡처가 아니라 카메라 여러 대를 가지고 찍으면 요즘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바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3D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곳에서 찍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조합이 돼서 그 사람의 이제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합성도 가능하고 실제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게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한 편을 완전히 페이크 해가지고 기존의 그 배경 시나리오를 그냥 놔두고 그 영화를 인물부터 배경까지 다 그 소프트웨어로 편집을 해서 이제 가짜 영화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가짜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거죠. 기술 발전이 겁나는 거 이게요. 비즈니스 사례로서는 아바타, 얼굴을 엔터테인먼트로는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IP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K-팝이다. 그러면은 내 IP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상권에 대한 정의를 좀 하나 영역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나이나니까 초상권. 그리고 모든 스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비용으로 그 복제와 뭐 불법과 이런 걸로 이제 퍼져나갔을 때 해소할 수 없는 라이프가 될 수도 있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정말 고퀄리티의 영화나 게임에서 활용이 되는 그 정도라면 현재는 돈이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짧게 틱톡처럼 앱으로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악용 사례나 이런 법적인 문제들 현재 지금 나온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어디까지 처벌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해서 일반인이 효익을 얻느냐, 기업이 얻느냐. 운영에서 창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하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그렇고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하는 기술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제작을 하듯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 본인의 얼굴을 쉽게 카메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면 쉽게 사용할 방법을 소프트웨어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어플리케이션 중에 잘은 모르지만 자오라는 게 출시가 돼서 널리 지금 이 자오라는 게 영화 속의 얼굴을 일반인 얼굴로 대체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나왔네요. 방탄소년단의 얼굴을 마치 성령의 얼굴로 해서 바꾼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뭐 뉴스 아나운서나 또 드라마, 영화, 교육, 마케팅 이런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시작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현재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 한 25%가량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네요. 기존의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영상 탐지 기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영상 탐지 기술 연구를 $10,000,000를 투자해가지고 페이스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해서 만드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구현하는 기술, 이목구비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까지도 기존 이미지에다가 원본 이미지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해가지고 딥페이크를 만든다고. 이 용어 정의만 보면 딥페이크라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닌 거네요. 용어 자체는 원래 부정적이 아니었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용되는 게 나쁜 쪽으로 이용되니까 악용이 많이 돼서 그렇죠. 기사에 좀 단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각 효과는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분당 수백만 달러 들어가고 있던 노동력과 시간도 많이 들었던 거를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역을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 영화 어벤져스 그리고 뭐 엔드게임에 나오는 헐크도 똑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역 쪽에서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됐던 어떤 기술 자체가 됐던 어떤 자격 제한, 사용 제한 뭐 이런 게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애들한테 뭐 총기를 맡길 수 없듯이 일반인한테 그냥 오픈돼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은 한라복사기 갖고 바로 화폐 찍어가지고 미련하게 걸린 친구들 많잖아요. 텐서블록은 기능은 오픈되어 있지만 이미지 처리 기술은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 딥페이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쪽으로 광고 이런 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IP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끊김? 이미지를 겹치거나 덮어쓰는 거기 때문에 조작이지, 조작. 악용이든 긍정이든 어떤 실감스럽게 만드는 게 특징이다. 산업적 활용 가치.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나 마케팅, 교육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기술은 충분히 엔비디아 기술이나 발전된 것 같고요. 너무나 똑같이 잘 만들 수 있는데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동물이든 뭐 다른 걸로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어떤 조작은 사업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센서는 차단될 것 같아요. 조사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딥페이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사고 범죄에 의해서도 핫 이슈가 되고 뭐 최근에도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만든 사이트도 폐쇄가 되는 거 보면 그런 쪽으로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리얼 페이크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리얼인데 페이크예요. 리얼 페이크. 진짜 같은 가짜. 예, 진짜 가짜라고 표현했는데 현재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스타일 개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 진짜 가짜장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구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은 아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뭐 모닝콜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딥페이크가 되지 않나.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거를 딥페이크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특정 연예인. 나중에 홀로그램이나 실감 미디어, 실감 컨텐츠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배우의 얼굴이 실제적으로 홀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는 어떤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 뭐 나갈 시간이야, 뭐 미팅 시간이야 이런 걸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해서 체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오히려 교육적에서 재밌게 접근하고 사실적이고 똑같이 하려면 어떤 그 규제가 있어서 한 몇 컷까지 어디에 활용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 쪽에서 되게 단편적인 것 같지만 그거 막상 하려도 뭐 일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노가다가 예상됩니다. 아니, 노가다는 AI가 해줘야지, 다. 그거 못 해준다는 건 AI가 아니죠. 우리가 그 광고 전단지나 이렇게 할 때 유명인을 쓸 때는 이미지 값을 지불을 하거든요. 동영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의 음성이나 이미지를 뉴스 보니까 오바마가 트럼프를 비난하니 그 딥페이크 기술을 썼다고 그러네요. 하나의 저작권에서 한번 접근하면 보는 사람도 이거 딥페이크로 얼굴을 바꿨다는 걸 알아도 이 가짜라는 걸 알아도 난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유명한 그 배우를 내가 썼는데 이게 딥페이크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걸 공지에다 띄워놓고 너는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목소리와 이 모든 걸 다 가져와가지고 했다. 그거를 공지하고 만데 이렇게 한다면 뭐 그거는 합법적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편집 소프트웨어에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는 거를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허용하면은 그 동영상을 그 유료 동영상 그 리소스를 구입을 해서 내가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 개인 그 디지털 프로듀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내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그 배경이라든가 건물, 산 뭐 이런 것들 다 영상을 사가지고 그 배우도 사. 예를 들어 톰 크루즈가 내 영상 팔아. 그 되게 비싸요. 톰 크루즈 거는. 그거 다 사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작권 그 IP가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예. 그러면 개인이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성능 좋은 거 가지고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콘텐츠만 다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영화 제작하는 데도 보면은 AI 그 페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기술과는 유사한 퀄리티를 많이 끌어올린 이런 제작이 지금 영화 쪽에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스페인에서 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만달로니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자체가 그 사용된 게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과 이제 유사한 기술을 그 구현을 하는 일반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그 비싸고 가격은 기술이 발전하면 떨어져요. 수요가 있고 근데 그러면. 예. 기술 발전 지금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게 벌써 꽤 됐어요. 그러한 일반화된 프로그램에서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가격도 엄청 비싸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VR, AR, MR 이런 쪽에서는 활용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영상을 찍지 않고 이제는 사진이 되게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작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영상 편집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자체에서 그게 앱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오히려 영화 쪽에 있는 기술도 언리얼 그 엔진, 오히려 그 게임 쪽에서 있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VR의 이런 기술들이 지금 영화에서 오히려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근데 이런 게 편집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뭐 이렇게 저렴화된다 하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의 눈속임 수준 이상까지 기술이 뭐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사람이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형법상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 미국에서도 보면 오히려 이거 통폐하는 대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쪽으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다. 네. 그것도 말 되겠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튜버든 뭐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많은 시간을 하루 동안 특히나 또 SNS가 엄청난 그 큰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죠. 인스타를 통해서도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많아 10명도 안 될 텐데 SNS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뉴스에서 그냥 뭐 아무나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호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특정인 목소리로 이게 비즈니스가 되면 그건 사실 그거 다운받는 게 돈이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내야 돼요. 그런 콘텐츠를 받으려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광고회사도 광고 그렇게 만약에 이용이 된다면 광고 이야기 붙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게 저작권, 투사권, 인권에 대한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인물들을 사용을 한다면. 그만큼 돈을 내면 광고가 붙으면 되는